좋아하는 팀과 선수도 생기고 입문 필수 용어도 익혔겠다. 이젠 과감하게 F1 중계까지 챙겨보는데 여전히 낯선 용어나 개념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운포스? 토잉? 더티에요? 대충 뭔지는 알 것도 같은데 그때그때 찾아보기엔 제법 번거롭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을 모아 F1 초보 탈출을 위한 필수 학습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어디서든 F1에 대해 제법 아는 척 할 수 있는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F1 주요 용어 설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과거엔 국내 여러 언론에서 F1 레이스에 나가는 차량을 머신이라고 불렀는데요. 저 역시도 그동안 영상을 만들면서 머신과 레이스카를 혼용하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F1에 유입하는 팬들이 많아지면서 F1 머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여러 채널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룬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머신이라는 말은 일본 모터스포츠 용어들과 레이싱 관련 문화 콘텐츠들이 국내로 넘어와 정착된 것으로 사실 해외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라고 합니다. 알핀팀의 엔지니어로 있던 김남호 박사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F1 엔지니어 누구도 F1 차를 머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죠. F1 머신이라는 말이 틀린 말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머신이 아닌 F1카 또는 레이스카라고 부르는 추세입니다. 저도 이제 머신이라고 안 부를게요. F1 레이스카의 엔진을 보통 파워 유닛이라고 부르는데요. 파워 유닛이라는 말 자체가 차량의 동력을 직접 생성하는 동력원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엔진이나 모터가 이에 해당되긴 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F1 레이스카의 파워 유닛은 2014년부터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F1 레이스카 역시 달리거나 멈추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회수해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다시 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씁니다. 물론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하겠죠. 이걸 에너지 리커버리 시스템, 줄여서 ERS라고 부르는데요. 이 ERS가 엔진과 함께 작동해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F1의 파워 유닛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에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회수해 전기로 바꿔주는 발전기인 MGU-K와 배기가스의 열을 이용해 에너지를 회수하는 장치인 MGU-H가 달려있습니다. 앞서 말한 장치들에서 생성된 전기 에너지는 에너지 스토어에 저장되는데요. 각 드라이버들은 주어진 한도 내에서 저장된 에너지를 필요할 때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계 시에는 보통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표현하죠. 퀄리파잉에서는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기록을 내야 하기 때문에 플라잉 랩 한 바퀴를 달리는 동안 배터리에 충전된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레이스에서는 오랜 시간 달려야 하기 때문에 주로 직선 구간에서 앞차를 추월하거나 다가오는 뒷차를 피해 도망칠 때 배터리를 쓰는 걸 볼 수 있죠. 치열한 배틀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계화면에서 각 선수들이 현재 배터리 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예측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F1 중계를 보다 보면 다운포스, 드래그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운포스는 공기가 차량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을 말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인 양력을 거꾸로 뒤집은 게 바로 다운포스인데요. 즉 레이스카가 달릴 때 생기는 바람의 저항도 때문에 차체를 노면에 더욱 달라붙게 만드는 힘으로 타이어를 통해 엔진의 힘을 지면에 전달하려면 이 다운포스를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레이스카 앞뒤에 달린 프론트 윙과 리어윙을 통해 주로 이런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데요. 보통 시속 300km로 달리는 F1 레이스카의 프론트 윙에는 약 600kg, 리어윙에는 약 1톤의 다운포스가 걸린다고 합니다. 드래그라는 말은 차량의 질주함에 받는 바람의 저항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낙하산을 붙이고 달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드래그가 속도를 깎아먹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각 팀들은 차가 빠르게 달릴 때 바람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누르는 힘을 얻고 저항을 줄일지 연구하는데요. 이걸 바로 공기역학, 에어로 다이나믹이라고 합니다. 공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과학을 말하는 거죠. 바람을 잘 이용해서 차를 눌러주면 코너를 더 빠르게 돌 수 있고 잘못하면 저항만 커져 속도가 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경기 각 팀은 차량이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최적의 값을 찾아내고 그에 맞게 세팅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중계 중에 언급되는 하이 다운포스 셋업은 말 그대로 다운포스를 많이 받게 한다. 즉 레이스카가 직선 주행보다는 코너링 주행에 초점을 맞춰 차량을 세팅한 걸 말하는 거고, 로우 드래그 셋업은 드래그를 줄인다. 코너링보다는 직선 구간 주행에서 더 빠른 속도를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차량을 세팅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립은 타이어와 지표면 사이에 마찰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찰력이 높아 레이스카가 트랙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면 그립이 높다. 마찰력이 낮아서 잘 미끄러지면 그립이 낮다고 말하죠. 마찰력이 크게 부족해지면 그립을 잃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립이 떨어지면 차량이 원하는 만큼 컨트롤되지 않아 주행에 애를 먹게 되는데요. 차량이 코너를 돌 때 앞바퀴가 그립을 잃고 코너를 제대로 못 도는 걸 언더스티어, 뒷바퀴가 그립을 잃고 뒤가 확 도는 걸 오버스티어라고 합니다. 오버스티어가 심하게 걸릴 경우 차량이 스피나게 되죠.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다가 심한 연기를 내며 미끄러지는 걸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걸 휠락 또는 락업이라고 합니다.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과도한 브레이킹으로 바퀴가 순간적으로 완전히 멈춰버리는 현상을 말하죠. 이 경우 타이어가 완전히 멈춰진 상태로 노면을 밀고 나가기 때문에 심한 연기가 나며 타이어가 평평하게 깎이는 플랫스팟이 발생하는데요. 플랫스팟이 발생한 타이어는 원형의 타이어보다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할 경우 새로운 타이어를 곧장 교체하기도 합니다.
현재 F1 레이스카의 플로어들은 마냥 평평하지만 않은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차량의 밑바닥에도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엄청난 기술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라운드 이펙트는 공기역학 기술 중 하나로 차량 하부의 좁은 터널로 공기를 빠르게 흘려보냄으로써 차량을 지면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 그라운드 이펙트가 생기면 그립력이 강화되고 코너링 안정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각 팀의 플로어 디자인은 레이스카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발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라운드 이펙트는 1983년 안전 문제로 F1에서 금지되었다가 2022년 규제된 형태로 다시 부활했는데요. 이 역시 안전 문제가 대두되며 2026년부터 그라운드 이펙트 규정 변경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강이나 바다에서 배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수면 뒤로 물살이 갈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F1 레이스카 역시 고속으로 트랙 위를 질주할 때 물살을 가르듯 공기를 가르기 때문에 차량 뒤로 보이지 않는 공기주머니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현상을 바로 슬립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이 공기주머니 공간은 이미 공기가 찢어져 있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뒷차량이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온다면 차량에 발생되는 공기 저항이 원래보다 훨씬 줄어들어 가속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슬립스트림에 들어갔다는 말은 앞차와 바짝부터 주행함으로써 공기 저항을 줄이고 더 빠른 속력을 내 추월을 시도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잉 역시 같은 개념인데요. 토잉이라는 단어가 견인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토잉을 받는다라는 말은 앞차의 슬립스트림에 의해 뒷차가 쭉 끌려간다는 뜻으로 직선 구간에서 추월을 시도하거나 같은 팀끼리 팀플레이를 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레이스카가 공기를 뚫고 지나가면 그 뒤에 공기주머니가 생성되지만 동시에 불규칙하고 더러운 공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걸 바로 더티에어라고 부르는데요. 다운포스는 공기의 밀도가 깔끔하고 일정해야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더티에어를 맞으면 다운포스의 생성에 방해를 받아 주행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레이스 경기 중 차량이 앞차와의 거리를 약간 두고 주행하는 이유도 이러한 더티에어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라고 보면 됩니다. 클린에어라는 말은 더티에어의 반대말로 앞차의 영향이 없이 다운포스를 잘 생성할 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뜻하는 거죠. F1 드라이버가 앉는 자리를 콕핏이라고 합니다. 콕핏은 영국 해군에서 방향타를 조작하던 좁은 공간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기 조종석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고 이후 F1 레이스카의 운전석 역시 콕핏이라고 부르게 됐죠. F1은 드라이버가 드러나는 오픈 콕핏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고속주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하거나 벽에 충돌 시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많은 선수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오픈 콕핏의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가 수없이 있었고 그 결과 어떤 큰 사고를 겪더라도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드라이버를 보호하는 서바이벌 셀과 드라이버의 머리를 보호하는 U자 형태의 안전장치인 헤일로가 도입되어 수많은 목숨을 구하게 됐죠. 루이스 해밀턴은 과거 헤일로가 도입될 당시 보기 흉한 모습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가졌지만 2021년 막스 베르스타펜과의 충돌 사고가 났을 때 막스의 차량 뒷바퀴가 자신의 헬멧 위를 짓눌렀음에도 헤일로 덕분에 큰 사고를 면하게 되자 헤일로가 자신을 살렸다며 태도를 바꿔 헤일로의 안전성을 극찬하기도 했죠. G포스는 레이스카를 주행 중 방향을 바꾸거나 가속, 감속을 할 때 드라이버에게 걸리는 힘의 크기를 중력을 기준으로 표현한 값입니다. 1G가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중력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3G 정도의 압력이 발생하면 혈관이 중력적으로 작용하면서 고통이 생기고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죠. 하지만 F1 경기 중계를 보다 보면 선수들은 그보다 훨씬 높은 G포스를 수시로 느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부 코너 구간에서는 5G까지도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헬멧과 머리를 7kg이라고 가정하면 드라이버의 목에 35kg의 힘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선수들은 이러한 G포스를 이겨내기 위해 엄청난 신체 강화 훈련들을 하죠.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압력을 F1 드라이버들은 견뎌내면서도 매 순간 순발력을 잃지 않고 고도의 묘기를 선보이며 엄청난 속도의 레이스카를 주행하는 겁니다. 현대 F1 서킷은 긴 직선 구간과 여러 종류의 코너를 조합하여 높은 속도와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유도하고 있죠. 경기 중계 시 트랙의 위치를 설명할 때는 코너에 붙은 고유 번호를 통해 위치를 설명합니다. 보통 1번 코너, 2번 코너 이런 식으로 부르죠. 하지만 오래전부터 F1 경기가 개최됐던 올드스쿨 서킷들은 각 코너별로 코너 이름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벨기에 스파프랑코샹 서킷의 오르즈와 라소스, 영국의 실버스톤 서킷의 브룩렌즈와 러필드 코너처럼 말이죠. 이런 올드스쿨 서킷에서 그랑프리가 진행될 때는 그 코너의 이름을 미리 외워두면 더욱 재미있게 경기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를 보다 보면 일반적인 코너와 달리 독특한 형태의 코너들도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직선주로 끝에서 S자 코너가 이어져 차량을 감속시키는 구간을 시케인이라고 부르고 머리핀처럼 생긴 아주 급격한 U자 코너를 헤어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차량이 직선 구간을 시원하게 질주할 때 pit스트레이트를 지나간다라고 말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pit스트레이트는 pit레인과 이어지는 서킷의 메인 직선 구간을 말합니다. 보통 스타트와 피니시 라인이 여기에 있죠.
차량이 코너를 돌 때 연석에 올라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석은 레이싱 트랙 코너의 안쪽이나 바깥의 경계에 여러 색깔의 페인트로 번갈아 칠해놓은 울퉁불퉁한 턱을 말합니다. 본래 드라이버들이 속도를 조절하고 차량이 트랙 밖으로 이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지만 코너를 돌 때 코너의 모양 그대로 작은 반경을 따라 도는 것보다 더 큰 반경의 곡선을 그리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이 각 코너를 지날 때 연석을 밟으며 넓게 레이싱 라인을 그려가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연석을 너무 깊이 밟으면 차량의 하부와 서스펜션에 큰 충격이 가해져 차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칫 네 바퀴가 모두 연석을 벗어나면 트랙 리미트로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올 때는 연석이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연석에 올라타는 주행은 엄청난 담력과 운동신경을 요구하는 드라이빙 기술이기도 합니다. 어때요? 복잡한 F1 용어와 개념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빠른 속도, 강렬한 사운드,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수많은 기술과 전략, 이것들을 하나씩 이해할수록 F1은 더 이상 복잡한 경기가 아니라 가슴 뛰는 드라마로 다가올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면 할수록 빠져드는 게 바로 F1이니까요. 앞으로도 원투 피니쉬와 함께 신나는 F1 덕질을 즐겨보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F1보다 빠르게,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완벽하겠죠? 거기에 멤버십 가입까지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